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재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동성제약이 되겠고요. 코드번호 00221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11시 5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동성제약은 1.4% 정도의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동성제약에 대한 리뷰 영상을 저희 채널에서 올려드릴 예정인데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 놓으시면 이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부터 매일매일 변하는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좀 말씀드립니다만은 제 관점 자체가 다 맞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의 의견으로서 참고 영상으로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성제약은 의약품의 생산 및 판매 또는 이제 화장품 판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의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대표적인 이제 제품으로는 정로환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이제 정로환이 있겠고요. 탈모나 이런 부분들에 활용되는 미녹시딜 이런 이제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쪽에서는 요런 이제 랑스 스킨, AC 케어, 그다음에 아토 24 등 이런 이제 화장품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 종목이 이런 이제 의약품 산업부터 화장품 산업, 건강식품, 의료기기 산업 등 다양한 산업을 좀 하고는 있지만, 좀 아쉽게도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이제 성장세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대한민국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주식들이 실적과 재물을 바탕으로 해서만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이런 기대감적인 요소가 어떤 때는 주가를 더 큰 상승으로 이끌어내기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재무가 불안하다라고 해서 주가가 가지 못하라는 법은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매출은 700억에서 800억 정도, 800억 언저리에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순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흑자 경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지난 2020년도도 역시나 이제 적자 흐름 속에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다소 실적적인 모멘텀에서는 이 종목의 포인트를 찾기가 어렵다. 그리고 시총이 안 한다. 매출액이 1,000억 원이 좀 되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이 종목의 시총이 3,600억이 넘어가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의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외인들과 기관들이 종목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매출은 얼마 이상 돼야 되고 영업이익은 얼마 이상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외인들과 기관들이 진입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종목이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 종목의 수급 동향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 투신 이런 쪽에서 들어오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투신의 매매 형태는 다 단타입니다. 하루 이상을 머무르지 않는, 그러니까 잡아가는 매매를 하지 않는 거죠. 단타로 요렇게 그 이상의 그 이하의 의미도 없이 들쭉날쭉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투신과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 포인트를 매수나 특징적인 포인트를 오늘 크게 보여지는 부분들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상한가는 어떻게 갔을까? 결국에는 이 종목의 상한가를 간 부분들은 세력의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외인들, 기관들로 해서 모든 종목이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종목이 움직이기도 하는 종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던 거는 이제 세력들에 이제 의해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이 종목의 기술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요새 이제 시장이 너무나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랜 기간 이제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지난 번에 상한가를 한번 가게 되면서 오랫동안 이어졌었던 이 하락 추세를 접고 상승 추세로 돌아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즉 배열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배열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일어나고 있고,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종목이 상장되어 있는 이 주식 수가 현재 2,600만 주 정도의 주식 수가 상장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최대 주주를 포함해서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얼마 정도 갖고 있겠죠. 그걸 제외한 나머지 유동 주식 수가 약 한 1,800만 주 정도가 되는데 1,800만 주가 되는데 여기서 2,200만 주가 넘는 거래량이 터진 거죠.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의미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럼 여기서 왜 이런 거래량이 터졌느냐라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요 이슈가 좀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 동성제약이 국립암센터와 함께 광역학 유방암 치료 연구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이 동성제약 같은 경우는 지난번 잠시만요. 이 부분들은 이전에 이 회사의 이 기업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이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개발이나 임상을 추진해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목을 보시게 되면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췌장암 및 유방암 등 고형암에 대한 형광 복강경 치료 시스템을 이용한 광역학 치료의 임상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복강경 시스템을 이용한 예비 임상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이 있었던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국립암센터와도 이런 연구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좀 상한가로 이끌었던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이제 이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첫 환자를 등록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임상에 착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임상시험을 들어가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임상 1상, 뭐 앞으로 임상 2상, 3상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임상시험을 진행이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임상이 진행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또는 임상의 결과가 좋았을 때 항상 주가는 좀 더 기대감에 움직임을 강하게 또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앞으로 임상 과정 속에서, 임상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이슈가 될 때마다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뭐 가격적으로는 이제 바닥에서 좀 돌아나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감도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이제 영역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과열권에 좀 들어갔었던 양상인데, 주가가 최근에 하락하고 횡보를 하면서 다소 좀 과열권에서 좀 진정되는 그런 모습이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급등주는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보거든요. 하나는 5일선과 11선을 봐야 된다라고 보는데, 5일선과 11선을 지켜서 가는 종목은 얼마든지 다시 또 주가가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5일선은 깨졌지만 11선에서 최근에 이제 3일 연속으로 이렇게 받쳐주면서 지지 라인을 형성해 가고 있는 모습들인데, 11선이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자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반등의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종목의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수급은 저는 붙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종목이 상한가를 보내면서 엄청난 매수의 거래량이 터졌고, 이후에 음봉의 거래량이 일부 좀 터지기는 했지만 앞선 거래량에 비해서는 현저히 좀 작았고, 그리고 주가의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지만 이후에는 뭐 그렇게 음봉의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거래 없이 좀 떨어진 부분들은 추후에 저점이 잡히면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마련이 된다라고 한다면, 11선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마련된다고 한다면 15,5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들어줄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이 15,500원에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했던 사람들은 주가가 떨어지면서 물렸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오게 되면 본전 매도 심리 속에서 그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간다면은 당연히 돌파가 되겠지만,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에는 15,500원 근처부터 매물 부담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 매수는 조금 이르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는 이제 보유자분들의 대응의 영역이다. 여기서 이제 반등을 주는지 아니면 밀려나는지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이고,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밀려서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상한가 같던 거래량 터졌던 이 13,000원대 또는 한 12,800원 정도까지 주가가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11선까지 깨져버리게 된다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 정도는 와야 그래도 바닥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로서는 보유자분들이 11선에서 반등을 들어주면서 15,500원을 터치하러 가는지 그 부분들을 보시고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점진적으로 좀 비중을 줄이면서 가야 되는 그런 이제 대응의 영역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반대로 한 13,000원과 12,800원 정도 온다면은 여기 정도면 이제 좀 바닥권에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자, 앞으로도 뭐 동성제약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실시간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39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하락에 대한 이유도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황에 대한 부분들도. 그리고 이제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제공이 되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가 아침 9시에 무료 추천 종목으로 나오게 되고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댓글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하락을 했을 때에는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 실시간 댓글 리딩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